이번 시간에는 우리 메모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메모장이라는 거는 특별한 서식이 필요 없는 그런 간단한 텍스트 파일을 만들 때 우리 사용하는 문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앱,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특별한 서식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서식 지정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냥 간단한 텍스트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문서 작성하는 앱이요. 얘를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은 우리 시작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메모장이라는 거 선택하게 되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이 메모장이라는 거는 텍스트 형식의 문서만 우리가 열거나 저장할 수 있어요. 다른 형식의 파일은 다른 형식의 문서는 열지도 못하고 저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텍스트 파일 형식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 메모장에는 우리 특별한 서식이 필요 없는 그런 간단한 텍스트 파일을 작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메모장에서는 우리 그림이 됐든 차트가 됐든 OLE 개체 이런 거를 아예 삽입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OLE 개체라는 거는 다른 프로그램, 다른 앱에서 작성한 그림이나 표 이런 것들을 연결하거나 삽입하는 걸 보고 우리가 OLE라고 하죠. OLE가 우리 개체 연결, 개체 삽입이라 그랬어요. 그런 거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메모장에서 이제 서식 같은 걸 지정할 수 있는데 얘는 문서 전체에 대해서만 글꼴의 종류가 됐든 속성이 됐든 크기가 됐든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메모장에서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의 종류는 다양하지 않습니다. 조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문서 작성할 때 우리가 첫행 왼쪽에다가 .log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우리가 문서를 열 때마다 현재 시간하고 날짜가 문서 맨 아랫줄에 그렇게 자동으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짜 시간 집어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처럼 문서의 첫행 왼쪽에다가 .log를 쓰거나 아니면 내가 현재 위치한 그 커서 위치에다가 날짜 시간을 집어넣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F5번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편집이라는 메뉴에 시간 날짜라는 거 얘를 선택하게 되면 현재 커서가 있는 그 위치에 날짜하고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날짜 시간 집어넣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자, 그럼 요것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모장 열었습니다. 첫행 왼쪽에다가 .log라고 쓰게 되면 로그라고 쓰고 나면 얘는 이제 문서를 열 때마다 현재 시간과 날짜가 문서 맨 마지막 줄에 자동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log라고 썼다고 해서 맨 마지막 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얘를 이제 저장을 해야 돼요. 자, 그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지금 12줄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이제 저장을 할게요. 자, 다른 이름을 저장 눌러주고 저장을 할 때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그냥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탕화면 찍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A라고 그렇게 이제 파일 이름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저장하고 나서 얘를 이제 껐다가 킬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새로 만들기 해서 새로 메모장 열어놓고 파일이라는 메뉴에서 이제 열기에서 우리 바탕화면에 있는 거 찾아올게요. 자, 바탕화면에 이제 A라는 요 텍스트 파일 만들었죠? 얘 열기요. 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 현재 날짜하고 시간이 요게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해서 첫행 왼쪽에다가 .log를 썼다고 해서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 언제 나타난다? 저장하고 문서를 열 때마다 현재 날짜와 시간이 문서 맨 마지막 줄에 자동으로 표시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내가 지금 커서가 지금 여기서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 편집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 날짜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날짜를 클릭하게 되면 내가 현재 커서 위치한 그 위치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그 밑으로 내려가서 만약에 키보드에서 F5번을 땡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 날짜 시간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에다가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쓸게요.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고 나서 내가 안녕 요 두 글자만 내가 서식을 바꾸고 싶어요. 자, 보세요. 자, 서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글꼴이라고 있죠. 자, 이 글꼴을 클릭하면 우리가 이곳에 쓸 수 있는 글꼴들이 이렇게 쭉 종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글꼴의 스타일 지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휴먼 엑스포다.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기울린 꼴로 할게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뭐 20포인트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택해 놓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안녕 하고 이 두 글자에 대해서만 그렇게 서식이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문서 전체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꼴의 종류가 됐든 속성이 됐든 크기 이런 것들의 변경은 할 수 있긴 하지만 어디에 대해서만 문서 전체에 대해서만 지정을 할 수 있더라. 내가 특정 글자들만 서식을 바꾸겠다? 못 바꿔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요 메모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메모장이 가지고 있는 주 메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 메모장을 작성한 것도 우리가 인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용지의 크기가 됐든 방향이 됐든 여백 설정이 됐든 머리글, 바닥글 이런 것도 우리가 전부 다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찾기도 할 수 있습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하거나 아니면 찾을 방향을 위쪽에서 먼저 찾을 건지 아래로 찾을 건지 그런 것도 지정해서 우리가 찾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찾아서 특정 내용을 내가 어떤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꿔라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찾은 내용을 바꿀 내용으로 이제 변경도 가능하더라. 그리고 이제 특정 행으로 우리가 이동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동을 할 때는 줄 단위로 줄을 기준으로 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커서를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메모장에서 자동 줄바꿈이라는 게 만약에 설정이 돼 있어요. 설정이 돼 있으면은 이동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동이 아예 비활성화돼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이동이라는 건 언제만 할 수 있다? 자동 줄바꿈 얘가 이제 해제된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하더라.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짜 시간 아까 입력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줄바꿈이라는 거는 창 크기에 맞게 텍스트를 표시하고 창이 꽉 차면 다음 줄로 그렇게 자동으로 넘겨주는 거. 그게 이제 자동 줄바꿈이요. 그리고 글꼴 아까 봤었죠. 그래서 글꼴의 종류가 됐든 스타일이 됐든 크기가 됐든 그런 것들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표시줄은 이제 우리 메모장에 있을 때 가장 아랫줄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상태 표시줄의 표시 여부 같은 것들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상태 표시줄을 표시할래 말래 그거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장의 주요 메뉴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이런 것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동 같은 경우는 언제만 할 수 있다. 줄바꿈, 자동 줄바꿈이 해제된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글꼴 같은 것도 바꿀 수 있지만 어디에 대해서? 문서 전체에 대해서만 서식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특정 글자만 서식을 바꾸겠다?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 특징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림판이라는 건 간단한 그림을 우리가 작성을 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앱을 보고 우리가 그림판이라고 하죠. 얘는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이 시작에 들어가서 우리 보조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면 그림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림판에서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저장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기본 저장 형식이 png라는 요 파일입니다. png요. 그리고 그림판에서는 이제 BMP가 됐든 GIF가 됐든 TIF가 됐든 PNG가 됐든 JPG가 됐든 이런 형식을 가진 그런 파일들을 우리가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림판에서 작성한 거나 이제 편집한 그런 그림 같은 것들은 우리 윈도우 바탕화면 배경으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림판에서 선을 그리거나 사각형이나 원 같은 것들을 그릴 때 우리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을 그리게 되면 이제 수평선, 수직선, 45도 대각선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원을 그리게 되면 우리가 정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릴 때 우리는 반드시 뭘 누른다? Shift 키를 누른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림판에서 이제 그림 그릴 때 우리 마우스에 보면 마우스 왼쪽 버튼이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때 이제 왼쪽 버튼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연필이 됐든 붓이 됐든 모두 다 전경색으로 그렇게 그려지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모두 다 이제 배경색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그림을 그리냐, 오른쪽을 누르고 그리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경색을 쓰냐, 배경색을 쓰냐,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색깔을 변경할 때 전경색이 됐든 배경색이 됐든 이런 것도 이제 색깔을 바꿀 거예요. 그때는 이제 홈에 색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전경색이 이제 색깔 1번을 얘기하는 거고 배경색이 색 2를 얘기합니다. 얘네들을 클릭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색을 선택해 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림판에서 요 색깔 바꾸는 게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색 1이라고 있고 색 2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색 1번이 정경색을 얘기하는 거고 색 2번이 이제 배경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배경색을 바꾸겠다 그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색 2번을 선택해 놓고 내가 원하는 색을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판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특징 있죠. 특징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요 그림판도 간혹 가다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나올 때 보면은 전부 다 이제 특징 물어봐요. 여기서 이제 Shift 키 누르고 그리게 되면 이제 수평선, 수직선, 45도 대각선, 정사각형, 정원 이런 것들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그리냐,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리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바뀌더라. 색깔이 바뀌더라. 우리 왼쪽 버튼이 정경색, 오른쪽이 배경색이에요. 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음악 CD부터 시작해서 MP3, 오디오 파일, 그리고 동영상 파일, 거의 모든 종류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전부 다 이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보고 우리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해요. 얘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시작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선택해주면 우리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는 멀티미디어 파일 같은 것도 전부 다 재생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재생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CD가 됐든 DVD가 됐든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편집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에 보게 되면 이제 동기화 기능이라고 있는데 이 동기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음악 라이브러리 있죠. 음악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그 음악 파일이랑 우리 휴대용 장치에 들어있는 그 음악 파일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에서는 CD도 만들고 DVD도 만들 수 있더라. 근데 뭐는 못한다? 편집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동기화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음악 라이브러리 그 폴더에 들어있는 그 음악 파일이랑 우리 휴대용 장치에 들어있는 그 음악 파일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더라. 이 정도만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캡처 도구라는 거는 우리 화면의 특정 부분이 됐든 전체를 우리가 캡처해서 HTML이 됐든 PNG가 됐든 GIF가 됐든 JPG 이런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보고 우리가 캡처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캡처 도구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시작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캡처 도구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캡처를 할 때 캡처 유형에 보게 되면 이제 사각형으로 우리가 캡처를 할 수 있고요. 자유형으로도 할 수 있고 창 기준으로도 할 수 있고요. 전체 화면을 대상으로도 우리가 캡처할 수 있습니다. 해서 캡처 유형에 이렇게 네 가지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때 이제 캡처 도구에서 사용하는 그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식 이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윈도우 팩스가 있고 윈도우 스캔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윈도우 팩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컴퓨터에다가 전화선을 연결해서 팩스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앱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윈도우 스캔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컴퓨터에다가 스캐너로 연결해서 문서가 됐든 사진이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앱을 보고 얘기합니다. 얘를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은 우리 시작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우리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윈도우 팩스 및 스캔이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해서 우리가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윈도우 팩스를 이용해서 이제 전자메일, 이메일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을 인쇄도 할 수 있고요. 팩스에 복사본 같은 것도 우리가 저장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스캔 같은 경우에는 문서가 됐든 사진이 됐든 그런 것들의 해상도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고요. 스캔을 하자마자 스캔한 그 파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팩스가 됐든 이메일로 우리가 전송도 바로바로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윈도우 팩스, 윈도우 스캔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단계 레코더라는 거는 컴퓨터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각 작업들을 각 단계별로 녹화하는 그런 앱을 보고 우리가 단계 레코더라고 해요. 이 단계 레코더를 왜 쓰냐? 내가 이제 수행한 작업을 단계 레코더가 알아서 전부 다 기록을 해줘요. 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문제 상황을 이제 설명하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 유용하게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단계 레코더요. 그래서 이 단계 레코더는 마우스로 우리가 드래그를 하거나 클릭을 하거나 키보드로 뭔가를 입력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작업 단계로 녹화가 돼요. 녹화가 된 그 내용은 텍스트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 레코더를 사용하면서 이제 화면 캡처 기능을 사용해서 작업을 녹화하게 되면 텍스트 아래쪽에 이제 캡처한 이미지가 전부 다 표시가 됩니다. 작업 녹화를 할 때 각 단계마다 텍스트 설명을 우리가 따로 추가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녹화된 그 내용은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면
MHTML 문서로 생성이 돼서 자동으로 이제 압축이 돼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녹화된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됐든 MS 워드가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이 단계 레코더 있죠? 요거 직접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세요. 실행시키면서 이제 녹화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딱 보고 나면은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빠른 지원이라는 거는 그냥 원격 접속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제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원격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내 컴퓨터에 접속한 다른 사용자로부터 원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 앱, 그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는 빠른 지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시작 버튼 누르고요.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들어가게 되면 빠른 지원이라고 있어요. 실행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제 내 컴퓨터에 있는 이제 키보드 마우스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제어하는 동안 다른 사용자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제 키보드 마우스를 조작할 수 있어요. 원격 지원 접속이 됐다고 해서 키보드 마우스 조작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걸 이용해서 내 컴퓨터가 이상해요. 그러면 이제 좀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컴퓨터 이상하니까 좀 봐달라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올 수 없다? 그럼 이제 원격 지원, 빠른 지원,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격 지원을 이제 받는 거죠. 그럼 이제 상대방 컴퓨터랑 내 컴퓨터랑 이제 빠른 지원으로 서로 연결을 시켜놓고 상대방이 이제 자기 집에서 내 화면, 내 모니터 화면을 같이 보면서 상대방이 이제 키보드 마우스를 움직이면 내 화면에 있는 키보드 마우스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원격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해서 상대방과 내가 서로 원격 접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윈도우에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고 바로 그냥 원격 지원을 하거나 원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특징 정도만 잘 기억하고 지나가세요. 우리 빠른 지원이라는 거 실행시켜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2번, 3번 하고 있죠. 이제 상대방과 내가 서로 인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격 접속을 지원해줄 사용자 있죠. 지원해줄 사용자가 빠른 지원 대화 상자에서 다른 사람을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이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보안 코드 숫자 6자리가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숫자 6자리를 이제 원격 지원받을 사람 있죠. 지원받을 사람한테 이제 그 숫자 6자리를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원해줄 거예요. 해줄 거면 다른 사람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화면상에 보안 코드 6자리가 표시가 됩니다. 그걸 이제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상대방은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지원받을 그 사용자도 똑같이 빠른 지원이라는 이거를 이제 실행시켜서 여기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지원 받기라고 있죠. 여기 보게 되면 도우미 코드라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려준 그 숫자 6자리를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입력을 하고 나서 이제 화면 공유를 클릭해주면 이제 서로 연결이 돼요. 그때 이제 원격 접속을 지원할 사용자가 공유 옵션이라는 걸 선택해서 모든 권한 가지기 얘를 선택을 하든 화면 보기 얘를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상대방 컴퓨터에 이제 원격 접속을 해서 상대방이 이제 원하는 그 도움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코드라는 걸 서로 주고받아서 그걸로 인증해서 서로 이제 원격 접속이 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